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의미양 오행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미양 오행 하면은 이 우주의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의미양 오행으로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의미양 오행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사람의 운명도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미양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주가 이제 태어나기 전을 둥그러니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진극을 진공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둥그런 원의 상태는 공기도 색상도 소리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를 진극이라고 하고 또는 진공 또 그것을 또 천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신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은 그 형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신명 그 세계에는 거기에 이제 신명은 즉 그 공기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슨 색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색깔을 이제 보들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공의 이제 그 마음이 원래 머물러 있는 원구양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진공의 이제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무국이라면은 공기도 색상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공기가 하나가 생긴 상태를 이제 말합니다. 공기를 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1하고 6을 일육수라고 해가지고 수는 이게 하늘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이제 공기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 공기는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제 모아지면 이제 비를 내리고 이제 눈을 내리니까 내는 이제 눈도 녹으면 이제 물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이제 본체는 이제 물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이 여기서 하나 생긴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진공에는 하나도 없고 둘도 없고 이 숫자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는 이제 공기라는 그 형체가 육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이제 모아지면은 빗물이 되고 눈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이제 공기만 있는 상태는 이제 무극이라고 하는데 무극은 뭐냐면 음과 양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 그냥 한 가지 공기,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그런 상태를 이제 무극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처음에 하나가 이 공기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의 일자 1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극을 또 뭘로 하냐면 천체. 하늘이 이제 몸무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늘의 몸은 하나로 이루어진 공기로 꽉 차있는 데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몸이다. 위에는 하늘의 마음이지만 이것은 하늘의 몸이다. 천체.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그 공기가 그 음과 양이 두 개가 이제 생겼어요. 그것을 뭐라고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을 또 뭐냐면 이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기운이 생겼다고 해서 두 이자, 극학극자. 그러면 뭐냐면, 이 태극은 이제 숫자로는 이 둘로 보기 때문에 이건 땅도 역시 숫자로 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체, 땅이 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국은 말하자면 하느님 아버지로 이제 볼 수가 있고, 태극은 땅이 이제 어머니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만 있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어머니만 있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 하늘과 땅이 이렇게 화합을 합하야만이 거기에 이제 사람도 태어나고 이제 만물도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셋으로 이제 나눠졌거든요. 이것은 형상상자 극각의 상극 모양이 태어난 셋이라는 숫자가 돼야만이 완전한 모양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월달이 되면 봄인데 일을 하는데 그 하나의 숫자에서는 이 땅 속에서에만 이제 발화가 되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2월달이 되면 두 개이기 때문에 싹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그 형체를 볼 수가 조금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3월달에 되면 완전히 꽃이 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형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3이 돼야만이 완전한 모습을 이룬다. 이게 물체가. 그래서 형상상자, 상극이며 세 가지로 갈라져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석삼자에다가 극학극자, 삼극이기도 하고 이것을 뭐라 하면 또 인체, 사람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이 합해서 화합을 해서 사람이 세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인체,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태극에서 이제 의명이 생기고 의명이 이제 만약 하늘과 땅이 또 생겨가지고 하늘과 땅에서 또 사람과 삼라만상이 태어나는 것을 의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명이 있은 후에 이제 오행이 이제 또 태어나는 거거든요. 오행은 뭐냐면 사람의 몸의 근본이 오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가 근본이 되었기에 그래서 오장육부를 이루려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과 딸을 낳아야만이 그 아들 딸이 오장육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사람 몸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명 다음에 오행. 그래서 의명 오행의 원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을 비롯해 삼라만상이 이렇게 태어나는 원리가 바로 의명 오행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형이정은 풀이라는 추나추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추나추동은 천도지상이다. 하늘이 항상 하는 도다. 하늘이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 하늘도 음양오행으로서 추나추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에는 만물이 태어나고 여름에는 만물이 성장하고 가을에는 만물을 걷어들이고 겨울에는 만물을 감추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 음양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러한 원리를 음양의 원리를 8개로다가 만드신 분이 복희씨. 그게 이제 선천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선천운은 1년을 이제 하루로도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하루의 이제 시작은 인묘시를 보고 있어요. 사람이 인묘시가 돼야만이 일어나가지고, 즉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이것이 이제 오전 이제 3시에서 7시 사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선천운의 복귀 시간 8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3개로 이렇게 큰 것은 이제 양이 3개가 이제 겹쳤기 때문에 이걸 하늘이라고 하고 이게 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위에 이렇게 서 있고, 여기는 이제 이 음이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세 음이 이제 합쳐진 것을 땅으로도 하고, 이게 땅군자 곤으로 하고, 이건 양이고 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밤중, 여기는 이제 한밤중이면 자실 11시, 오후 11시에서 이제 또 오전 1시 사이를 이제 자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시에 일양이 생겨요. 하나 이제 양기가 이제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동쪽에 오면은, 양기가 이제 2개가 이제 생겨가지고, 생겨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남쪽 정오, 한 대낮이면 여기 이제 태양이 이제 전부 다 이제 3개가 뭉쳐가지고 하나에 밝고, 그래서 여기서 차차 하나씩 이제 태양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태양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밝아져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희씨가 이제 만든 선천은 8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왕도 8개가 있어요. 문왕 8개는 이제 후천운을 말하는 건데, 후천운은 하루를 말하자면 1년을 비유를 하고, 후천운이를 비유를 하자면은 오후 3시에서 5시까지가 이제 밤으로 들어가고, 이제 밤 시간이 후천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가 남쪽이면서 이제 하늘이고, 여기가 북쪽이면서 여기 이제 땅이 됐는데, 문왕적인 8개는 이게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여기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옆으로 다 삐딱하게 그렇게 있어요. 하늘이 여기 땅이 이제 옆으로 다 바로 와 있고, 여기 이제 땅은 여기 하늘, 복귀씨의 8개는 이제 여기가, 하늘이 여기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늘과 땅이 이렇게 반대로다가, 이렇게 완전한 반대가 아니고, 이렇게 1도 차이로다가 이렇게 이제 가까이, 여기는 하늘에 있던 자리로 이게 땅의 자리가 여기 옆에 있고, 여기는 땅에 있던 자리가 하늘 옆에 있고, 이것이 이제 후천. 그러고 여기가 이제 자정이라는, 자정이 이제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11시에서 1시 사이. 자정이라는 여기가 한 해시 정도, 한 10시 정도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문왕팔계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이 태극을 지구로도 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삐딱하다. 그래서 지구가 몇 도가 이렇게 약간 끼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역팔계는 뭐냐면은,
반대로다가 이 하늘에 있는 이 권이 땅이 있는 자리를 보고 땅이 있는 이 곤자리가 이게 우리 하늘로도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곡시가 된 팔피하고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 차이는 이게 반대로 됐지만 이렇게 하나를 한 쌍을 이뤘잖아요. 여기 합해져가지고 됐고 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행으로 저기 수리로 볼 때는 여가 11이고 여가 5가 돼요. 5하고 10하고는 이게 중앙 투가 되거든. 흑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5하고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중앙 투로 하나로 합을 입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전부 다가 여기는 요 옆에는 6이 되는데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그러면 1육수 이렇게 합이 되고 여기는 또 8이 되고 여기는 3이 돼. 그래서 3, 8은 목이 나무가 또 같이 합을 이뤘고 여기는 4하고 여기 9 4, 9 금이거든. 4하고 9하고 합쳐가서 4도 금이고 9도 금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천지각이 하나로 이렇게 합을 이루면서 이게 꼭 같이 합을 이뤘고 여기 1과 6이 또 각각 물이란 말이야. 물이 또 합을 이루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가 오행이 전부 다 그냥 하나로 다 합을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섰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지구로 말하자면 삐딱했던 지구가 아주 이제 바르게 이제 쓴 거예요. 서로 다 이제 합을 이뤘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일으키도 합이 되고 일으키도 합이 되고 사방으로다가 이제 사방 팔방으로다가 이제 다 합을 이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둥그런 원으로 놓고 여기 이제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후천운은 9에서 끝나거든요. 가을이 후천운인데 가을이 9월달에 이제 결실을 하면은 둥그런 열매가 이게 바로 이게 열매예요. 맞아. 열매가 우주를 다 담은 거 이게 여기에서 열매에서 모든 것이 만물이 이제 태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숫자에는 공이거든. 10을 공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만약 원수가 이제 10이란 말이야. 원래 이제 숫자가 이 공의 숫자. 근데 공은 이게 뭐 좌우로 움직여 좌우로다가 팔방으로다가 막 움직여도 이게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발을 쓴다. 그래서 발을 정자 바꾸기 역자. 빠르게 부르고 바꾸고 이렇게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오는 세상이 이제 정력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합을 이루는 거예요. 나무도 이제 3팔목인데 3도 나무고 8도 나무인데 그것도 같이 합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달력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수억 만년이 그 달력에 의해서 이게 역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먼저 해와 달은 의양도 되고 하늘과 땅도 되고 아버지 어머니도 되고 의양이 있어야 이제 만물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한 쌍이야.
그래서 이제 하루를 표현하는 것은 음과 양이 한쌍, 이제 밤과 낮의 음양이거든요. 그걸 말하듯이. 그래서 이제 하루 속에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쌍을 이래서 하루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쌍에서 하루를 이루고 여기는 하루 속에는 화하고 수가 있어요. 화는 대낮이고 수는 한밤중이요. 그래서 이걸 한 쌍을 이루어가지고 하루를 이루고 여기는 이제 목하고 금하고는 뭐냐면 목은 새벽이고 금은 초저녁이요. 하루 속에는 또 초저녁과 또 새벽이 있잖아요. 한밤중과 대낮이 있고 그래 이래가지고 하루를 이루고 이게 토는 중앙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앙이 한 토기 때문에 여기는 한 쌍을 이루는 게 아니고 모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동양은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동양에서는 오행을 얘기할 때 금, 목, 수, 화, 토 이러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뭐냐? 금, 목, 수, 화, 토. 여기는 모체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모체, 금생, 토생, 금이라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금, 목, 수, 화, 토가 이렇게 이제 순환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동양철학회에서 한 회원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일요일, 월요일 이걸 하면 된다고 이제 이해가 가는데 화요일, 수요일로 하면은 이게 상극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화요일 하면은 화생, 토에서 이게 토요일이 돼야 맞는데 상생이 되는데 물하고 불하고 상극이 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쌍을 이루느냐. 또 이것도 나무하고 금하고는 또 상극이요. 나무를 새가 이걸 자르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루에는 대낮은 화고 한밤중은 물인데 그것이 합해야 돼야 하루를 이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화합이 되면은 이게 그걸 안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이 불을 이긴다고 하지만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이 물보다 더 강하고 많으면요 물이 불한테 져요. 큰 수십 빌딩이 불이 났는데 거기다 동일과 물을 뽑아요. 물이 타버리잖아. 적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똑같은 비율일 때는 화합이 되지 절대로다가 이게 극이 되질 않아요. 이게 똑같은 이런 현강들, 전선도 음전, 양전이 있는데 하나는 220% 뜨고 선이 하나는 110% 선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전선줄인데 이건 물과 물도 아닌데 거기다 가마를 이렇게 끼우면 만촉짜리 그냥 나가버려요. 왜냐? 여기가 하나는 너무 전력이 강하고 하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와 수가 1대1로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극을 하는 게 화합이 돼요. 1톤 물이 1톤에 찬물 1톤에다가 지글지글 끓는 숯불 1톤을 이렇게 같이다가 물이다가 넣었다는 말이에요. 합했어. 그러면 수증도만 꺼지잖아요. 이게 꺼지는데 그러면은 물이 이겼다면은 찬물이 그대로 차가운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손을 못해. 화기가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뜨거운 물을 써야 하잖아요. 밥을 하는데 그보다 이렇게 불을 이렇게 떼고 나면 싸우는 게 아니라 불을 꺼도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뜨거워가지고 이게 화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산민주도 물과 불과 같아. 그때 이제 화합을 해야 돼야 화해가 돼야 되는 거지 분리가 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물은 밤과 같아. 광채가 이제 없으니까 얼지기 때문에. 그러고 불은 광채가 있기 때문에 대낮과 같단 말이야. 그럼 밤에 그냥 지옥까지 깜깜하다고 이걸 갖다가 100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뜨거워도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병도 그게 모든 것이 이 음과 양이 이게 고루들 못하면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단 말이에요. 타이어가 하나는 한 방에 들었는데 하나는 반밖에 안 들었어. 이거 차가 제대로 굴러가느냐. 그러니까 기름 나오는 것도 아주 적당해야지. 너무 많이 기름이 나와도 힘이 약하고 너무 조금 나와도 저기요. 그렇게 그러면은 중을 이루면은 서로 극이라는 게 없어. 전부 다 상생이 돼버리지. 네, 이게 원래 모든 병도 하나가 넘치고 하나가 부족해도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하루라는 것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낮과 밤이 있고 또 한밤중이 있는가 하면은 한 대낮이 있고 이곳은 대낮이고 이곳은 물이니까 밤을 상징하는 이렇게 한밤중을 얘기하죠. 이건 초저녁과 여기는 새벽을 말하고 이게 톤을 못 채기 때문에 중앙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토를 반공일이라고 하는데 반공이라는 것은 여기에 딱 한가운데 있다. 그래 모체다. 이제 이래서 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력을 만든 분 일주일로 인해서 그 수천 수만 년이 이렇게 순환되는 걸 이렇게 만드는 이걸 보면은 참 옛날 분들이 진짜 머리가 엄청 이제 발달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동양철학에서도 문제를 냈는데 어떤 원리로다가 이게 그 화요일 하면은 이게 토요일에서 화생토에서 상생으로 돼야 왜 수요일에서 상국을 되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냈는데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간에 며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더니 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새로운 저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면 이제 사주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데 이제 사주의 이제 원리가 연월일시라는 거예요. 연월일시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월달에 태어나고 며칠 날에 태어나고 무슨 시에 태어났느냐 이것이 이제 네 개의 기둥이라서 이제 사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사주를 타고서 태어나자마자 받는 것이 뭐냐면 이름이거든. 이름은 사주하고 한 쌍이야. 우리가 이제 남녀지간에 이렇게 결혼하려면 궁합 본다고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합을 보는데도 이제 오행으로 보는데 남자가 나무가 사주에 없어. 그럼 여자가 나무가 있으면 이게 궁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것을 상대가 보충해주고 너무 한쪽이 많은 것은 상대 사주가 많은 걸 빼줘가지고 조절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오행으로다가 이렇게 맞으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궁합이 되거든. 그래서 이름 궁합도 사주와 이렇게 잘 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그 사람이 잘 풀리지 이것이 안 맞으면은 잘 안 풀리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주가 금목 수화 토는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개명을 잘해서 효과 본 사람을 한 서너 사람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전 대통령을 지내신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호가 청계거든요. 이번 이제 청계천 공사를 해가지고 청계라고 호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 청계가 말글청 신에게 근데 이제 사주가 새나 나무나 이 오행이 한두 개만 들어있어야 돼. 사람이 이제 음식도 한두 그릇이 정량이란 말이야. 그걸 두 그릇 이상이면은
과해서도 병이 생기고, 이제 부족해도 병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전 이명박 대통령 사주는 나무나 물이나 불이 네 가지는 알맞게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 쇳덩어리만 네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네 개가 들어있으니까 밥을 네 그릇 먹고 있는 영국이요. 이런 데는 이걸 빼줘야 돼. 이걸 줄여줘야 돼. 예를 들어서 몸이 이렇게 벌써 아기를 낳는데 기가 약해가지고 푸둥하게 벌써 100회 이상 이제 벗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노제를 써가지고 그 부기를 빼줘야만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빼주려면 뭐냐면은 새가 낳아주는 것이 빼주는 거예요. 엄마가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부른 아기를 낳으면은 배가 쑥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금의 아들딸은 뭐냐면 물이요. 금생수니까. 그런데 새를 끓여서 샘물이 나오면은 새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물수가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사에서 이를 빼니까 이가 돼. 둘까지는 괜찮다고 그랬단 말이야.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백전짜리를 사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이분은 우연히 어떻게 그 청계천 군사를 하셔가지고 청계라는 호를 잘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백전짜리. 대통령까지 되는 적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게 순화 숫자를 쓴 여자분인데, 그 순화 숫자를 써도 어떻게 잘 오는데, 원래 순화 숫자는 이게 눈물을 흘린 자로 이게 풀도 돼요. 이게 맨 처음자에다가 이게 머리열면이거든. 머리에서 냇물을 놔. 머리에서 냇물은 물은 눈물 뺏겼거든. 근데 원래는 이게 순천자는 존하고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자에게 순리인데, 사실은 지금 이걸 거꾸로 풀이라는 거, 이게. 지금 여성 상호 시대다 막 이러잖아, 이게. 이상하게 지금 여성들이 그냥 더 뭔가를 기가 세가지고, 그래서 음기가 좀 강한 거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절에 따라서 이 글자도 반대로 풀이를 해야지 맞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낮만 생각하고 밤에, 그렇잖아요. 낮에는 낮에 저기 해야 되지. 밤에 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낮을 생각해가서 밤에 저기는 걸 갖다가 안 보이는 걸 가지고서 말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밤은 거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세가 후천기가 되기 때문에 밤과 같은 적이 이게. 그 낮은 밝은데 밤은 반대로다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풀리니까 눈물이 돼버리게. 원래는 수성하강이라고 냇물같이 이 콩팥에 있는 심장 수기가 이게 머리로 오르고 심장에 하기가 내려야만 몸도 건강하고 이게 좋은 거 이게. 근데 지금 이제 낮이라면 이게 위로 오르는 영국인데 지금 뭐냐면 현재가 후천원이기 때문에 후천은 밤과 같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내리는 걸로 되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수기가.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라는 게 거기가 100%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이순자, 순명순여자 같은 영국인임에서 이순화 숫자는 육해공 사통 다 일어났죠. 그러고 이제 삼풍백화점도 와요. 몇층 건물인데 한국이 건축 기술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알아주는데 이상하게 순화 숫자는 영국인임에서 그 무너지기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여 그때 방송도 나오고 그랬는데 육해공당 사건이 났다고 그랬어. 두 분이 영국이 됐을 때. 이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꾸로 풀으니까 이게 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는지 또 가루 문자를 써가지고 가루 같은 눈물이라니까 가루 같은 눈물이 오래 도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우는 거예요. 오래도 안 울어. 너무 울어가서 이제 보경이라고 이름을 져줬는데 클포자에다가 용빛경자, 용띠기 때문에 이게 용이 들으실 때는 이제 구수록자변으로 두면 주고 용이 여의지로 두면 조화를 부립니다. 그래서 큰 여의지로 오더라. 그래 해줬는데, 한 달 딱 됐는데, 장명지만 거론을 한 번도 불러주지도 안 했는데, 딱 그쳐가지고, 눈물이 너무 안 나온다. 울을 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돗자리 어떻게 끓인지 찌개를 끓이면 그냥, 3, 4일 끓이면 여기다 일주일 이상씩 막 한두 번 아니고, 근데 남편이 이제 3번 이상을 하니까 잔소리를 하니까,
그전 같아서 막 울고 짜고 하다 났는데, 대때 그 소리 치더니 남자가 조금스럽게 여자가 만약은, 적게건 무슨 상관이야. 글 붙잡고 진짜 복장이 커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적게 해가지고 무지라는 거보다 만약이 나빠도, 지금까지 그냥 뭐 제사 때든지 뭐 저기 하면 작을 끓이고 불 끓이면 막 넘칠 정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다 다르게 잘 풀리고, 우는 건 그냥 딱 그쳐가지고, 세상에 아주 모르게 할 때 막 눈물이 안 나올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는, 회정이라면 골을 젖었는데, 이 사주에 7월달에 태어났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도 많지, 나무도 많지. 그런데 변비를 어떻게 심하게 했는데 23살 때 여자인데 그냥 일주일씩 변 못 빠르게 막 출혈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약 먹는 거야. 한약, 양약, 백약이 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딴 걸로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이름을 한번 고쳐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를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불을 꺼줘야 변비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혜자는 이제 지혜롭게 머리도 좋고 이게 물리름 정장 물로서 불을 꺼주라.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거짓말 같은 사실이 벌어져. 그날 그 즉시 변비가 나서가지고 지금 한 15년째인가 이제 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자를 써서 그런가? 그렇게 하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 해자를 써서 그런가? 그냥 이름 짓고서 한두 달도 안 됐는데 아이들가 잘 떠올라가지고 3등 장학금을 받던 애가 1, 2등 막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옥계 초등학교가 목요인데 거기 가서 이제 그 50명 학생 중에서 얘가 대표를 뽑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거기 한 교사가 20년 가까이 학교 생활하면서도 말 몇 마디를 안 할 정도로 맛이 없는 사람이고 강의 나가다 입에서 침만 같은 걸 하더라고요. 전부 경시대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정년퇴직할 때 어떤 분이 교육감 상도 못하고 정년퇴직하는 분 많은데 7, 8년 만에도 교육부 장관 상까지 여기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혜자가 써가지고 아이들가 다 떠올라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말이에요. 병까지 치고 되고 또 머리까지도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건가. 이것은 이름을 잘 고쳐가지고 그런데 호적을 고치기 전에는 효력이 왔는데 그래도 호적까지도 이제 아주 또 고치기가 좀 쉬워졌기 때문에 호적까지 다 고쳐가지고 지금 이걸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글 오행의 원리에 대해서 어제 그 소리 파장에 대해서 했는데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도 이 오행의 원리를 졌어요. 이게 나무는 뭐냐면 이게 나무 뿌리가 밑에가 뻗어냈잖아요. 여기 기업 키릇은 밑에가 뿌리 뻗어냈다 이게 나무 글자가 됐고 이 모양을 보고 세 글자는 이게 사람이 말에 꼭 산같이 생겼잖아. 산에서 금을 캐요. 치읓도 산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산에서 금을 캔다 그래서 이렇게 산 모양이 됐고 이게 화는 이 불이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탄단 말이야. 이걸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됐다. 그래서 니은, 디을이 이게 불이고 물은 물방울만 또글또글 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응, 히읗이 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걸 갖다 토로 한 거 이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근래에서 이게 찾아내서 이제 붙인 건데. 그러니까 토는 뭐냐 미응, 비읍, 피를 하는데 밥전자가 뭡니까? 이게 이제 사각이 4개 있잖아요. 여기에 물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맞나? 그래서 소리 파단으로 임을 줄 때는 해서 이제 하냐면 이건 이제 한문이로 치지 않고 이게 한글로 이제 칠 때는 사비에 목이 부족이야. 목이 부족할 때는 기역 받침되는 거. 여자 가역이라고 하다. 이게 가가 이제 목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효과가 와야 돼.
목이 많은데, 목이 사주에 너무 많은데 이걸 더 쓰면 안 되지, 이게. 배부른 데는 밥이 더 독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우리가 소리, 파장법을 하는 거는 사주는 보지 않고, 그냥 몇 수는 이제 숫자대로 따져서 이게 좋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 파장을 해가지고 100점짜리 이름을 줬다가 가장을 하더라고. 근데 사주에 부족한 걸, 이걸 응용해서 하면은 사주에 부족한 걸 하는 게 사주 병을 고쳐준 게 되는데, 보완을 해서, 100점짜리를 만들어 줘야만이 100점짜리 사주가 해야 사업을 하든 뭐라 잘 풀릴까요? 근데 이제 사주가 그냥 병든 사주한테 아무리 좋은 이름을 이렇게 줘주면은, 예를 들어서 병든 환자한테 장관 이름 해줘가지고 장관짜리 맞춰서 장관도로 타라면 하겠어, 이게? 환자는 못 하잖아.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 파장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주를 보고서 거기에 금이 부족하면은, 시읒 받침들 한글을 해서 부족한 금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름 짓는데 가장 지금 많이 짓고 있는 게 뭐냐면, 수리로 짓고 있거든요. 숫자. 25, 35,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좋냐, 나쁘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게 2번이 해장이거든요. 이 수리로 이제 지금 거의가 성명학적 이걸로 하거든. 이걸로 합하면은 24. 그러면 18. 그러면 20. 31. 그럼 24, 18은 숫자적으로 좋아. 이게 책에 있으면 좋은 걸로 나왔어. 그럼 20수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31수도 좋아. 근데 세 가지 주는데 이게 한 가지가 안 좋거든? 이게 한 가지가 안 좋으면 아무거 안 좋은 거가 있어야 되는데, 회장을 해도 아직까지 현재까지 잘 이끌어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회사를 잘 풀리고 있고. 근데 수리로가 이제 100점 온다가 참 하는 사람이 또 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 수리가 안 좋은 사람이 또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게 수리가 안 맞더라도 사주의 그 부족한 글자를, 예를 들어 금이 부족하다면은 이름자에 세 금자를 넣어줬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주를 치료해주면은, 이게 이제 수리가 안 맞더라도 이게 잘 치료가 맞아 좋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수리가 안 좋은 것은 뭐가 같으냐면은 비상 같은 이제 독약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병증에 따라서 독약을 약으로 쓸 때는 이제 죽을 사람은 살리거든. 그건 뭐냐면 금이 부족한데 세금자를 넣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수리로 볼 때는 세금자가 안 맞는데 그걸 썼다. 그러면 약이 되기 때문에 비상이, 딴 사람이 먹으면, 보통 사람이 먹으면 죽는 거지만 약을 쓸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수리로만 이렇게 할 때는 모든 것이 이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이름을 불러도 나쁜 이름 불러줘야만이 얘들이지,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안 와. 좋은 이름 부르면 좋게 풀리고 나쁜 이름 나쁘게 풀리는데. 그런데 그 소리 뜻에 따라서 사람도 화도 나고 즐겁기도 하는 거란 말이야. 상대방한테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들어서. 근데 이건 숨어 있단 말이야. 이름을 질 때 25, 35, 25 이렇게 해서 출생신고를 해가지고서 이 숫자를 불러준다면은 여기 오행이 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효과가 온다 안 온다 하다 얘기가 되는데, 이건 숨어 있어. 숨어 있는 건 내가 남이 생각하지 않는 건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자 무슨 소리를, 좋은 소리를 들어야 기뻐하고 나쁜 소리야 슬퍼하고 화가 나는 거지. 아무런 불러주지도 않는 데는 아무튼 이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어느냐, 전화번호, 아파트 번호, 자동차 같은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기 영향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5는 뭐냐, 이게 토가 되거든. 그럼 사주에 토가 부족한 사람이 이 숫자를 쓰면 좋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그 영향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수리는
불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아무것도 불러주지 않으면 화도 낼 일도 없고 줄관리 묻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할 좀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리로 이름 짓는 데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 수리가 이제 잘 맞는데 안 풀린 사람, 안 맞는데 잘 풀리는 거,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사주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제 사주에가 이제 문제가 없을 때, 이제 100점짜리 사줄 때는 수리가 잘 맞든 덜 맞든 간에 어쨌든 의미는 자길 것 아니냐 이거지. 사주가 좋으면은 어쨌든 이 글뜻은 나쁜 뜻으로 짓을 안 하니까 좋은 뜻으로 져주기 때문에 사주가 100점짜리 할 때는 그 같이 이제 효과가 오지만은 사주가 병이 상들을 때는 잔뜩 들은 사주는 아무리 수리가 잘 맞고 그 이름 뜻이 이제 좋고 이렇게 모든 걸 그냥 한글 오해법으로 다 이렇게 수리 화장을 해서 다 100점짜리를 줬다 하더라도 장관 이름 대통령 이름 줬다 하더라도 사주가 병드는 사주가 20~3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병든 사주이기 때문에 그 감당을 못해서 장관이나 대통령 이름을 줘도 그걸 이제 감당을 못해서 제 역할을 못하듯이 그때는 일단은 그 사주에 부족한 게 뭐고 넘치는 게 뭔가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걸 치료하는 이름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치료하려면 뭐냐? 사주가 오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행으로서 넘치는 건 빼주고 부족한 건 보호하는 이런 오행 글자를 넣어줌으로써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 이명박 대통령 사주가 금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도 이제 병이 너무 과식해도 병이 나겠기. 그런데 청결하는 호를 해서 아까 치료를 해줘서 100점짜리 사진을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좋은 사례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문저 뜻 한문은 뜻 글자니까 뜻을 해서 이제 잘 풀린 사람. 근데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장할 건자에다가 이제 그 빛나리 자를 썼기 때문에 빛나리 자는 이제 등잔불을 말하고 나리 자는 태양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삼성 그러가고 이게 잘 맞아요. 삼하고 석삼자에다 별성자에 삼은 합이 되는 글자고 이 별은 이제 하늘에 맞으면 반짝반짝 빛을 하니까 그 뭐와 같으냐면 그 하늘의 등잔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이 전기도 이게 등잔불을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늘에는 상호 이름이 삼성이니까 하늘에 세 별이 붙여서 삼을 합이 되고 땅에서는 큰 자는 등잔불이 이렇게 해서 이게 환하게 밝히니까 그게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다가 등잔불 전기하기 때문에 등잔불이나 이제 촛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해서 반도체 저기 가서 지금 세계에 막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 이분이 이게 회사 하고 본 이름하고 이렇게 자기 삼박자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장정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백불장, 이제 발월장 9글자인데 원래는 이제 9글자는 끝가는 자기 때문에 끝날자로 이렇게 풀이가 돼요. 그러면 끝까지 가운데가 발월장자니까 발월기를 이렇게 풀어라. 그래서 응원 기도하는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15차 방어를 했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적이고 권투 한번 세계차를 따오면은 한두 번 방어하기도 어려운데 이분만은 15번 방어를 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의미만 잘 짚고서도 이렇게 좋은 효과를 받고 또 서른도 같은 경우도 원래 본명은 이영춘인데 이 서른도라는 이름은 이산가족 하고 같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렸던 30년 세월 얼마나 서럽게 기다리면서 운지도 돌아왔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른도는 이제 삼행시를 지면은 서럽게 기다리면서 운지도 30년 만에 돌아온 이산가족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많은 가수 중에 서른도 씨가 그 곡을 받으면서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 곡을 받는다 해서 다 이게 히트 치는 게 아니거든. 그 이름과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도자가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참 3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참 꽃이 피고 빛을 보는 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오종덕 씨가 이제 그 한밭도서가 이제 초대관장 지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시청에서 근무자라고 18년 동안 소문이 났는데 진급이 안 돼. 이 사모님이 아이고 소문이 안 났으면은 실력이 부족했는데 20년간 진급이 안 돼서 이해를 했는데 근무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진급이 안 돼서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하는 데를 가서 알아봐도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맞추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떻게 우연히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이걸 이름 좀 봐달라고. 딱 보고 이 아저씨 그 직장에 나가면 근무를 너무 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진급이 안 되는 일이 왜 했더니 깜짝 놀더니 혹시 도통신통한 분이냐 아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철학관에 가서 물어봐도 그걸 맞추는 분이 무슨 선생님 뭐냐 어찌 이름만 가지고 맞추느냐 나는 도통신통한 거고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 했더니 설명 좀 해달라. 그런데 이것은 세목 중에 큰 덕자인데 덕이라는 것은 덕을 베푼다. 공덕을 쌓는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덕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덕을 베푸도 많은데 세곡종자를 썼으니까 종류를 듣기 공덕을 많이 베풀라는 일이거든. 그럼 내가 직장에 나가서 진급이 되면 부하들한테 공덕 쌓는 게 안 돼야 진급이 안 돼야 밑에 부하가 나를 추월해서 진급도 올라가야 종류를 듣기 공덕을 쌓는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해가 가니까 포로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이제 참 포로를 줘줬는데 또 진짜 한 달 만에 그 진급이 됐는데 한밭도서가 이제 초대관장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장급이라든가 거기 가서 이제 그런 또 사례가 있고 한 분은 저 이향우라는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아주머니는 40까지는 하루보다게 고생했습니다. 하는 일이 안 풀려가서 그냥 매일 하느님이나 부처님한테 한풀 펴놓고 기도하는 경우 형국입니다. 그런데 아저씨 많이 살이야 40밖에 못 사네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40대까지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다는 거냐. 어째 나오냐. 형제형제아닙니까? 40대까지 얼마나 하는 일이 안 풀리는 게 부처님이나 하느님한테 향불을 피워나고 기도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남편이 40대 딱 들어가시는데 그게 나오냐 이게. 이 우자는 40 넘어서 저 우자는 길로 들어오는 거거든. 우자는 이게 비가 눈물 떨어지는 형국 아니냐. 그게 아내가 뭐 때문에 눈물 흘리냐. 남편 일찍 들어가야 눈물 흘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눈물 흘리는 겁니다. 딱 40대 들어가셨다. 그 부인 이름 가지고서도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또 한 거는 아주 성직인데 남편 이름도 받아. 이 아저씨도 많이 살아 40밖에 못 사네 그랬더니 40에 딱 들어가셨다. 아니 어떻게 이름 가지고 그게 나옵니까 이거요. 보십시오. 이거 40, 20, 60인데 이루성태에다 별이렇게 힘을 찍자는데 별이 일찍 심는다는 거 이무장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무장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은 사람을 봐도 60평생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60평생에 이무장을 한다는 것은 두 번 산다는 얘기인데 여기 반은 3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심어서 일찍 뻗어들이니까 일찍 태어나서 일찍 죽는다는 얘기 이게 그 이무장하는 형국이니까 그러면 이제 30대까지 반인데 조금 더 살아서 10년 더 사야 이제 40. 근데 여유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30에 빨리 죽을 수가 있는데 10년 좀 더 산다 하더라도 40 늘리기 어렵다. 딱 그때 40.
이게 별을 일찍 심어서 일찍 걷어들이는 게 1년 2무장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야 돼. 응? 그래서 이것은 기도문과 같기 때문에 소론도 같이 그 뜻이, 그때로 이제 내가 기도문과 풀리덕이, 그래서 기도드리는지 나쁘게 하려고 기도드리는 분 있잖아요. 참 좋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그 기가, 좋은 기가, 뭉쳐가지고 이제 그대로 잘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나, 똑같은 사주인데, 남자분인데, 물이 부족한 사람이면 똑같은 사주는 이렇게 사주가 아니라 물이 부족한데, 하나는 이준우라고, 이준우라서 물이 부족한데 이것도 물수련이 법줄자도 무슨 이게 멀구르자도 물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아들을 낳고 이게 좋습니다 했더니 아들만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채영식이는 채도 나무 목자고 이 영화영자 나무 심으시자 나무 목자예요. 물이 부족한데 나무가 3개가 물을 빨아들이니까 이게 무한히 여기는 아들은 못 낳고 낳으려면 딸만 낳는다 이렇게 딸만 둘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영식 씨는 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일찍 운명을 했고 이분은 지금 지금까지 살아 계시고 그 왜 그러냐면 여기 물이 부족한 물이 이제 2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나 모든 초목도 물이 마르고 죽잖아요. 그 물이 부족한데 왜 이름 늑자가 나무가 들어가 물을 빨아들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사주에 맞춰 이름을 짓는다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가 손님이 왔는데 이름 얘기를 하니까 딴 사람한테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주에도 나무가 이름에도 그거 나무 한 연나무에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절대로 나무에 관련된 직업을 하면 안 됩니다. 목재수는 더 안 되고 문방구 같은 거 다 나무로 되기 때문에.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한정님이 하는 얘기가 부자지간에 목재수를 했는데 나무 내리다가 그 쳐가지고 사고당해가지고 2~3개월도 못하고 목재수 문 닫았다. 이게 목이 많은데 나무를 그냥 목재수 같이 나무가 더 많은 적이 어딨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본다면요 참 이름에 굉장히 참 신비한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도통 군자라고 하는데 도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면 도인이다. 그럼 도란 뭔가? 이게 도자로 보면 이게요 머리 숫자 밑에다가 요게 이게 책받침이라고 하는 우편이 시험 갈착 뜰착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를 시험 때로는 빨리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도다.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사람 머리가 없으면 생각하는 머리가 없어서 도가 이루어지질 않아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공자님 말씀에도 먼저 할 거 하고 나중에 할 걸 알으면 도에 가깝다 해서 이게 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나는 게 도요. 모래로 다 밥을 하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도가 아니요. 곡식으로 밥을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도가 통했다. 이게 머리 숫자에 머리가 통했다는 거예요. 귀가 통하고 눈이 통하고 입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성자가 귀와 입이 하늘같이 크게 통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크게 통해가지고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 도통한, 이게 바로 도통한 사람이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바르게 알아들으면은, 누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그걸 욕을 알아듣지 않고 성인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런 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싸운다는 그런 적이 있었기, 그래서 누구나 간에 이게 머리가 통했다는 귀가 통하고 입이 통하고 눈이 통했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통해서 바르게 알아들어서 싸우지 않고 오해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도통한 성인물다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